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섭입니다. 리스트 아스트로스코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트 아스트로스코피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스트로스코프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리스트 조인트의 프라브럼이 MRI로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간접경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더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한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FCC, 갱글리온 시스트 익시전,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다양한 질환들을,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을 관절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관절경의 인디케이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TFCC 포비아 리페어인 것 같고, 동반해서 얼라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는 웨이퍼 프로시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처 경우 디스탈 레디우스에 아티큘라 인볼브가 있는 프랙처인 경우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리덕션을 시행하고 있고, 스카포이드 프랙처에서도 스코프를 이용해서 픽세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글리온 시스트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SL 리가멘트 인저리, 그리고 최근에는 파셜 리스트 퓨전도 아스트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픽세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분들께서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핸드 서전들이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때 관절경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비교적 흔한 질환인 두잘 갱글리온 시스트도 오픈 서저리만 하지 마시고 관절경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처음에 관절경 술기를 익히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케이스를 들고 왔습니다. 손목 관절경은 이제 손목 자체가 서지컬 뎁스가 얇고 작은 관절이라서 작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스콥도 사이즈가 2.4mm, 그리고 더 작은 거는 1.9mm의 사이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절경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목 관절들은 2.4mm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이제 CMC 조인트라든지 이런 더 작은 관절에서는 1.9mm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도 작은 게 있고, 그리고 레디오 프리퀀시 프로브도 큰 관절과는 다르게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수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장에서는 환자는 수파인 포지션에서 그 숄더를 에비덕션 90도 하고 엘보 플렉션도 90도 해서 다음과 같이 트랙션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손목 관절에서는 약 5에서 7kg 정도 트랙션 포스를 이용해서 관절을 트랙션 시킨 다음에 우리가 관절 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트랙션을 손목 관절에서 차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 트랙션 포스가 일정하지가 않고 수술 중에 계속 일정한 포스를 계속 트랙션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손목용으로 나와 있는 트랙션 타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셋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손목 관절경은 오픈 프로시저랑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프랙처 수술에서도 관절경을 이용해야 할 때는 이제 오픈 서저리와 그리고 아스트로스코프 서저리를 컨버전할 수 있는, 매끄럽게 컨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수술장에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방 간호사들이랑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프랙처 수술할 때는 우리가 토니켓을 감고 90분 안에 이 수술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스트로스코프 세팅을 한 10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 아스트로스코프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손목 관절경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셀라인을 집어넣어서 관절을 팽창시킨 상태에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 수술할 때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관절이 엑스트라베세이션 되면서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수술 시야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랙처 환자들에서도 관절 그 생리 식염수 없이 드라이한 환경에서 관절경을 했을 때 이렇게 시야가 비교적 깔끔하고 좋게도 보이게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손목 스콥은 큰 관절인 어깨의 관절경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큰 관절들은 이렇게 카메라 헤드를 잡고 크게 움직이는데, 손목은 작고 복잡하기 때문에 핑거 팁을 위스 서페이스에 갖다 두고, 그리고 스콥의 무게 중심이 이 가운데에 있어서
퍼스트 웹에 올려놓으시고 핑거팁을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파일 무브먼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포탈이 있는데 그중에 기본적인 포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사 포탈, 뷰잉 포탈로 이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ECU 레디알의 6R 포탈이라고 해서 이게 워킹 포탈이 되겠습니다. 미드 카파 조인트도 중요해서 MCU 포탈과 MCR 포탈을 소개해드리고, 각각 포탈을 하고 나서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고 복잡한 관절이니까 우리가 포탈을 하고 관절경을 집어넣을 때 이아트로제닉하게 아티큘라 카틸리지 인저리가 생기는 경우가 앵클스콥과 비슷하게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손목을 옆에서 봤을 때 레디우스의 슬롭 그리고 미드카파 조인트에서도 더 가파른 슬롭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작은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블런트한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포탈을 하게 되는데 커브드 되어 있는 각도가 메디알 슬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엑시스를 지면과 평행하게 가져가면 그대로 좋은 각도로 관절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로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야가 좋지가 않고 따라서 카틸리지 인절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는 4, 5 포탈을 하나 더 추가해서 파이브로시스를 제거하고 관절을 탐색할 수 있으면 카틸리지 인절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3, 4 포탈 하는 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리스터 투버클은 만져지니까 거기를 볼펜으로 긋고 그 다음에 썸 펄프의 중앙에 놓은 다음에 IP 조인트를 그대로 플렉션을 하게 되면 썸 팁 끝에 조인트 라인이 걸쳐지게 됩니다. 이 부위를 표시를 하고 사지탈 슬롭을 고려해서 니드를 집어넣게 되고 관절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아주 칼을 이용해서 피부만 인시전을 그은 다음에 블런트한 작은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니겐 스프레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금씩 소프티슈를 제끼며 나가고 전진해 나가면서 조인트 캡슐까지 뚫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탈을 할 때는 이제 그 슈퍼피셜한 관절이고 익스텐서가 피부와 조인트 캡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포탈을 너무 크게 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EPL 텐던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포탈을 뚫을 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6R 포탈은 이제부터 좀 더 쉬워지는데요. 카메라로 이렇게 직접 보면서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그 안에 니들링을 하고 관절 안에서 니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포탈을 뚫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오 카파 조인트에서 TFCC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노말 TFCC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절경에서 6R 포탈로 프루브가 나와서 TFCC를 이렇게 튕기게 되면 보통 TFCC 노말은 트램플라인 테스트에서 팽팽하게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고, 프리스톨리드 리세스에서 TFCC 밑으로 진입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후크 테스트도 네거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3, 4 포탈로 들어가서 관절 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보이시는 이 구조물이 바스큘라이즈 티슈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리가멘트 테스트로 해서 정상 조직이고 그 도잘적으로 해서 SR 리가멘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루네이트 뒤쪽으로 해서 캡슐과 루네이트를 이어주는 DCSS라는 정상 구조물, 정상 인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얼라코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구조물이 이게 TFCC고 프로브를 프리스톨리드 리세스 안으로 집어넣고 메디알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 TFCC가 딸려서 올라오는 걸 방금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이때 포비아체가 있다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TFCC가 디제너러티브 센트럴 포퍼레이션이 있는 경우고 원래 인펙션이 동반된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소견입니다. 6R 포탈에서 뷰잉 포탈을 바꾸고 3, 4 포탈을 이용해서 프루브로 도작 캡슐을 확인하는 모습이고, 아까 봤던 DCSS를 더 정확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디오 카파 조인트를 이제 포탈 뚫는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 이제 디지털 레디우스 프랙처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68세 남자고 디지털 레디우스 프랙처 환자였습니다. 보시면은 센트럴 부위에 아주 큰 임팩티드 된 프래그먼트가 보이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픈을 해서 볼라 플레이팅을 했고 센트럴 프래그먼트를 눈으로 확인해서 인다이렉트 리덕션을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리덕션이 잘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아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 관절내를 탐색을 했습니다. 센트럴에 인펙션 되어 있는 프래그먼트를 프루브와 그리고 드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걸 보고 계시고 이렇게 좀 더 리덕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 관절경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추가해서 파이널 픽세이션을 하고 관절면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카파 포탈에서는 미드카파 조인트는 MCU 포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인데요. 이게 4개 뼈의 가운데 부분에 소프트 스팟이 있고 그게 잘 만져집니다. 그 부위를 인시전을 넣고 조심스럽게 모스키토를 이용해서 포탈을 뚫으면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R 포탈도 아까 6R 포탈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카프에다 캐피테이트 사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카트리지 인저리도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드카파 조인트에서는 카팔 리가멘트를 이벨루에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리가멘트 이벨루에이션을 할 때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법이 이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각각 스테이지를 프루브가 들어가는지 프루브가 각 뼈의 인터벌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루브를 움직였을 때 뼈가 벌어지는지 양상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나누게 되고 이것들을 자꾸 스콥을 해보시면서 감각을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드카파 조인트를 이벨루에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도잘의 사이노바이티스를 제거하고 나서 관절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보이시는 게 루네이트, 캐피테이트 그리고 스카포이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SL 리가멘트 인저리 환자였는데 프로브를 집어넣고 이제 SL 인터벌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프로브가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벌렸을 때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잘의 그 SL 리가멘트의 도잘 포션에 인저리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리페어를 하고 나서 그리고 스타빌리티가 잘 되어 있는 것도 미드카파 조인트 이벨루에이션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카팔 포탈을 우리가 뚫어봤으니까 이제 도잘 갱귤리온 시스트를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잘 갱글리온 시스트는 SL 리가멘트 도잘 어스펙트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많고 스토크가 보이는 경우가 절반 정도, 도잘 사이노비얼 벌지로 보이는 경우가 절반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를 찾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사이노백토미를 해서 캡슐을 조금만 제거해주면 체크밸브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갱글리온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카프 루네티 리가멘트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브를 하면서 SL 인스타빌리티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겠고 SL 리가멘트에 인저리가 있다 그러면 갱글리온은 시스트를 제거를 하고 SL 리페어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잘 갱글리온 시스트에서 포탈을 이렇게 시스트 안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원래 포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드카파 조인트에서 쉐이버를 이용해서 사이노비얼 벌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그 도잘 캡슐을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메스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갱글리온 안에 있는 이 시스트가 터지면서 플루이드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렇게 수도 리컨스가 소견이 보일 수 있는데 환자들한테 스카 마사지를 하면서 지켜보라고 말을 하면 저절로 소실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스로스콥을 손목 관절경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 세팅을 루틴하게 계속 가져가다 보시면 결국에는 적응이 되실 것 같고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오픈 서저리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이게 관절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경으로 그 질환을 치료했을 때 좋은 옵션인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계속 반복하다 보시면 더 높은 난이도의 수술까지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